민족문화 수호 운동 중에서 한글 지능 운동 볼게요. 한일병합 전에는 국한문체 문장을 보급하는 게 한글 지능 운동이었어요. 그 전까지 한문이 대세였는데 야 우리나라 말도 좀 쓰자 이러면서 한문에다 국어를 섞어 쓰는 국한문체, 이 국한문체 문장을 보급하는 게 한글 지능 운동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가보개혁 이후에 관리학교의 설립과 함께 국한문 혼용 교과서를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한문체 보급에 공헌한 대표적인 사람이 유길준이에요.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고요. 국어 문법 책으로 조선문전과 대한문전을 저술을 합니다. 자, 유길준하면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유길준에서 유길, 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길준은 유길, 길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그리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죠. 아무리 미국이 멀어도 유길, 길만 있으면 나는 가겠다 해서 최초로 미국에 유학한 학생이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서양을 유람했다 이런 얘기죠. 서양을 유람하고 견문, 보고 들은 걸 책으로 쓴 게 서유견문이에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책은 조선문전과 대한문전인데 이 유길준이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언어를 접했잖아요. 그러면서 유길준은 언어의 조예가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어 문법책인 조선문전과 대한문전을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전이 있으면 유길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문전, 유길, 문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유길준이 있었다. 그래서 문은 대문이에요. 대문 앞에 유길, 길이 있다. 사람이 사는 집에 대문 앞에는 당연히 길이 있어야지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전, 대문 앞에는 유길, 길이 있다. 당연하지. 그래서 문전이 있으면 유길준이다. 조선문전, 대한문전 다 유길준이 있었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봉우는 국문정리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국어 연구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봉우는 국문정리, 이 책 이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국문정리에서 정리에 집중을 할게요. 이봉운의 봉이 몽둥이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몽둥이는 어떨 때 쓰냐면은 자, 국문법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 서로 막 논쟁을 막 벌여 막 싸움을 할 때 몽둥이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국문에 대해서 왈가왈부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을 정리를 하는 국문법을 정리를 할 때 사용한다. 뭐를? 이봉운. 이 몽둥이는 뭔가를 정리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책 내용 국문에 정리가 있으면 이 몽둥이는 싸움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요거를 연상을 하셔서 이봉운이 이 몽둥이는 국문법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정리를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주시경 하면은 국어의 대가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1914년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국어의 대가니까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워낙 국어의 대가라. 근데 조선어연구회 1921년,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만들어졌죠. 근데 19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에서는 활동하지 않았다. 이걸 특징으로 알아놓으시고 주시경 선생님이 만든 게 국문동식회라는 걸 조직을 해요. 국문동식회, 주시경.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문동식회의 국문을 국물이라고 생각할게요. 무슨 마시는 국물. 그리고 동식회를 동이 겨울동이니까 차가운, 식회는 식혜, 우리 마시는 식혜. 그래서 국물이 차가운 식혜가 주시경 선생님은 주식이다. 주시경을 주식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시경 선생님의 주식 메인 디시, 우리는 밥이잖아요. 근데 주시경 선생님은 국물이 시원한 식혜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식에서 주시경을 연상하시고 국물이 차가운 식혜가 주식이야. 국문동 식혜는 주시경. 이렇게 연결하시고 국어 문법, 국어 문전, 말의 소리 3개의 책을 썼습니다. 일단 국어의 대가기 때문에 국어가 들어가면 주시경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문법, 국어 문전, 국어가 있으니까 주시경이 있었구나. 근데 국어 문전은 문전하면은 문전 6일에서 6일전인데 근데 국어에 관한 한 국어 하면 주시경, 문전하면 6일준인데 국어에 관한 한 주시경의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전이 있다고 해도 국어가 있으면 주시경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말의 소리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국어 문법은 쓰기에 관한 책이에요. 말의 소리는 말하기에 관한 책이에요. 국어의 대가니까 쓰기와 말하기 한 분야만 쓰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쓰기와 말하기가 합쳐져야 하나의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쓰기에 대한 책, 국어 문법도 쓰고 말하기에 관련된 말의 소리도 썼다. 말의 소리, 쓰기에 관한 책뿐만 아니고 말하기에 관한 책도 썼다. 누가? 국어의 대가인 주시경이 해서 말의 소리 하면 말하기에 관한 책이고 말하기에 관한 책을 쓴 주시경.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지석영은 신정국문이라는 걸 써요. 신정, 새롭게 정한 국문, 국문에 대해서 새롭게 정한 신정국문이라는 걸 지석영이 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석영은 종두법을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석영이라는 사람은 독립보다는 신문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의사에게 종두법을 막 배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일본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 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석영이 일본 의사에게 종두법을 배우면서 대신에 국어를 가르쳐줘요. 그렇게 지석영이 일본 의사에게 우리나라 말, 국어를 알려주면서 국어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05년 하면은 을사조약이죠. 애국 지사들이 을사조약 관련해서 막 울분의 상소 올리고 자결하고 막 이럴 때 지석영은 신정국문이라는 상소를 올려요. 새롭게 정한 국문,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국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을사조약이고 뭐고, 이분은 을사조약, 이 1905년에 새롭게 정한 우리나라 말, 이거에 대한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좀 뜬금없지만, 지석영이라는 사람은 독립보다는 새롭게 자기가 관심 있는 새로운 문물이나 자기가 관심 있는 언어, 이런 거에만 관심 가지니까 을사조약 때 새롭게 정한 국문, 이거에 대한 상소를 올리더라. 국문연구소 설립 시기가 1907년이에요. 요거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일병합 1910년이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얘기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1910년 이후에 우리 언어, 국문, 국어 연구가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불가했겠죠. 그러니까 1910년 이후에 일본이 한글을 국어라고? 왜 한글이 국어야? 일본어가 국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국문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일병합 이후에는. 그래서 국문연구소, 국문이라는 나라의 말이라면서 한글을 연구하는 거는 한일병합 이전에나 가능하지, 한일병합 이후에는 국문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한일병합 이후에는 국문 대신 뭐라고 그래요? 조선어라고 명칭을 바꾸죠.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다 한일병합 이후고요. 한일병합 이전에는 국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한일병합 이전 대표 국어학자로 주시경이 국문동식회를, 지석영이 신정국문을, 국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에서 한일병합 이전이구나. 그리고 주시경과 지석영이 힘을 합쳐서 국문을 연구하는 국문연구소를 쓴 이 국문연구소도 한일병합 이전 1907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